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혜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남북 정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걸어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3천여 명의 글로벌 기자들이 함께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부터 여의도에서는 한 증권사의 중소형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의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바이오주가 고평가되었다라면서 다른 국가에 대비 주가가 승승장구였지만 그 파티가 끝나간다라고 대놓고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유독 한국에서만 도드라지고 있는데 바이오주 버블이 깨지면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 깨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코스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900선이 다시 이탈됐네요. 오늘 시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석 시작합니다. 여시구간 시황센터입니다. 목요일 아침 어제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외국계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부를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다소 그 탄력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08% 소폭의 플러스권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파티는 끝났다. 이 버블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주들 핫5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먼저 핫1 열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다음 주 금요일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에 봄바람이 솔솔 불면서 시멘트주가 오늘 동반해서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한 10분의 1 수준의 시멘트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시멘트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거의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성신양회가 17% 이상의 강세, 삼표 시멘트가 15% 이상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핫2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권오준 회장이 사퇴를 밝혔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면서 어제는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5% 가까이 급등을 한 후에 오늘도 추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가량의 플러스권 35만 6,5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핫3 열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인데요.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 연일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2% 밀리면서 4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유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핫4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안트로젠인데요. 오늘 바이오주 동반해서 좀 급락세가 두드러지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트로젠인데요. 임상 지연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를 하방 압력 크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한 20% 가까이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6% 이상의 낙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핫5 열어볼까요?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연일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죠. 어제도 7%가량의 플러스권 유지했는데 오늘도 7%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4,200원 수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흐름까지 들여다보셨는데요. 시장 전반을 잡고 있는 지수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1% 강세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계 순매수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들여다보실까요? 오늘 외국인 194억 원 어제에 이어서 사자 쪽으로 가닥을 계속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만이 388억 원의 매도 우위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 상승세에는 좀 제동이 걸린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스 같이 읽어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아나리스트 김성우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획기사를 머니투데이가 내놨는데요. 여러분 이제 노후 준비를 배당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행금리보다 못한 배당률, 현금만 쌓는 이 기업이 이제 곡간을 풀 때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호주가 5%의 배당에 비해 이 미국과 일본, 중국도 쫓아가지 못하는 한국의 배당률. 하지만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금 추이는 다행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신증권에 의하면 배당 수익률이 매우 낮은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머니투데이 기사를 살펴보고 있고요. 나눠주고 얹어주고 이 복리의 마법까지 일석삼조의 이 노테크를 배당으로 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을 이기는 배당주로 노후 대비를 하자라는 기획기사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월간 시가 한 가지만 볼게요. 뉴욕 시장에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도 많고 슬램덩크급인데 그만큼의 미국 증시 상승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좀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네. 오늘도 모건 스테일리 그리고 IT 업종들이 사실 예상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을 속속들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미디어 관련. 근데 사실상은 이런 실적에 대해서 주가의 급등이 그 전부터 반영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선반영 이후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반등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타 국가 대비해서 사실 미국의 글로벌 증시 이제 다우 지수는 먼저 타 국가 대비해서 선반영을 일단 보여줬다는 점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이제 무역 전쟁 우려라든가 네. 일단 시리아 관련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의 반등을 좀 훼손시키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실적은 슬램덩크급인데 폭발적인 미증시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글로벌 증시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 주요하게 여겨지는 파티가 끝났다라고 쓴소리를 낸 한 증권사의 중소형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그야말로 코스닥 900선을 올라간 이후에 찬물을 끼얹는 네. 보고서였습니다. 바이오주 급락 시에 부작용이 클 것이다.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는데 자, 내용 자세히 보시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의지와는 달리 머니게임으로 돌변한 이 바이오주의 버블이 붕괴되면 고통이 클 것이다. 바이오주 버블은 시장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지나친 기대는 반드시 그 이상의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현을 보실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특히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바이오주 버블이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만 바이오주 강세장이 진행돼서라고 분석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침체기인데 국내 헬스케어나 코스닥 제약 지수만 지난 1년간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여타 바이오주들도 일제히 지금 어제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먼저 작년 5월 이후부터 불을 지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더불어서 네.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이 이제 주를 이루면서 사실은 이렇게 대형 제약 업체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곁다리에 있는 사실 실적 옥석 가리기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블을 일으켰던 기타 업종들, 기타 이제 제약주들에 대비해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주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은 보였지만 네. 큰 하락률은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비롯됐듯이 신라젠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폭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 낙폭을 좀 지지해주는 예.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뭐 일단 바이오주들이 이러한 그 목표 주가도 하향되는 모습과 그리고 그 R&D 비용 같은 경우를 자산으로 네. 이제 인식을 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IFRS로 회계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려졌다는 점도 이제 주가의 하락을 도모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그리고 벤처기업 펀드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면 이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유일무이한 일단 적자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네. 맞겠다. 근데 하지만은 실적이 수반되어 있는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것이 네. 일단 좋겠다라는 판단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수 상승은 바이오 기업의 무차별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 가능성이 이제는 낮다. 오히려 버블 붕괴로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주가 상승률 코스닥 종목의 30위권의 종목의 80% 이상이 바이오 종목인 것을 보며 이것이 무너지면 정말 주질이 도미노격으로 무너질 그 염려를 하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가 그런 보고서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진도 같이 제시가 됐는데 아마 전화도 많이 받고 많은 이메일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앞으로의 전망도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 시장의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자, 다음 볼게요. 앞서 이 배당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이제 노테크의 이제 배당 정책 한번 씁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고배당을 정책 펼치는 기업들이 주가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표로 증명이 됐는데요. 자, 먼저 배당이 높은 그 기업들의 순위를 한번 볼게요. 아주캐피탈이나 천일고속, 그린케미칼, 성보화, UI의, 푸른저축은행, 네오티스, 고려신용정보 등입니다. 자, 이들 종목 가운데 현금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 중에 천일고속과 성보화, SO일은 평균 주가 상승률이 18.1%로 매우 높았고요. 적극적인 배당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반면 배당에 인색한 짠돌이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 최하위권에 머문 남양유업 약세, 특히 이 DSK나 유성 TNS는 같은 기간 주가가 37%, 막 38% 막 하락하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 하위 기업인 BYC나 신세계푸드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 배당과 주가 상승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기업 눈여겨보세요? 뭐 사실 지금 보면은 배당이 많다는 얘기는 주주의 환원에 대해서도 기업의 이익을 나누어 준다는 측면으로 투자자들이 사실상 관심이 갖기에 굉장히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천일고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적자 기업입니다. 네. 하지만 배당을 많이 줬다. 그 이유를 좀 내막을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여기서도 필요한데요. 최대 주주 일가가 지분을 85%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준 거고요. 상대적으로 SO일 같은 경우가 실적 이윤을 나눠주는 배분 측면으로 긍정적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현대차, 엘리엇의 주주환원 정책을 일단 계속해서 민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이런 배당 친화적인 정책과 함께 그리고 작년에 포스코라든지 일부 종목들 계속 중간 배당 역할을 계속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의 실적 부분 위주로 저희가 배당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적자 기업인데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 어폐가 있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주주의 지분율이 얼마인지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옥석 가리기 역시 그렇죠. 필요한데 그렇죠. 기업에서 SO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SO일 같은 경우는 뭐 유가의 상승 부분과 더불어서 올해 실적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SO일, 포스코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 주당 배당금이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의 올해 평균 주가 수익이 10%를 넘었어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 9% 하락하는 동안에도 평균 3.7%의 상승을 유지하는 등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특징주. 시멘트주가 이 남북 경협주로 관심을 크게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정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남한에서 이 조달하는 그런 시멘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데요. 오늘 종목들 막 10% 이상씩 오르고 있어요. 현대시멘트와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등 과거 경제협력 사업 시 자재를 남한에서 조달했다는 점, 시멘트사 수혜 기대감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시멘트주들 같은 경우는 쌍용양회나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우상향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을 보면 최근에 계속 내리막길을 현대시멘트 보였었습니다. 보였었는데 사실은 시멘트주도 같이 인프라 관련 그리고 뭐 아파트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정부의 이런 그 억제책과 함께 시멘트들도 낙폭 과대 이후에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 주가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드릴 건설주보다는 상승폭이 이틀간 너무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정을 조금 염두해 두는 차원에서의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이 시멘트주들은 실적으로 이연이 되기까지는
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일단 제한적으로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쌍용량의 아시아시멘트 3B10벤츠 10% 이상의 상승 두드러지고 있는데 막 상한가 나타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설주가 다 같이 좋을까요? 아니면 대북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현대건설만 유독 오르는 걸까요? 남북 종전 기대감의 상승 흐름입니다. 현대건설의 주식은 오늘 한 6%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대북 사업의 주도 기대감으로 이틀간 15%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대북 사업의 경험이 있는 유일한 건설사라면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7천억 원 규모의 대북 사업을 수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북 사업이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초기에는 현대건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래요. 네네. 뭐 우리가 현대그룹 하면은 북한 이 관련주로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 뭐 금강산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현대건설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은 뭐 모멘터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GS건설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서도 건설주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았던 거지, 실적으로 본다면은요, 주택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최대의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화랑장이 맞아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 관련된 투자 심리 악화 때문에 주가가 빠진 이유도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신다면은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대형 GS건설이라든지 뭐 삼성물산 등 건설주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또 올해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판단. 대형 건설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주가 상승은 중소형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태형건설이 막 7, 8%, 오늘 남광토건이 상한가 흐름입니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